요양원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안심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씁쓸함을 안겨줍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 스스로도 집안일이 버겁다고 느낄 때, 많은 이들이 요양원을 한 번쯤은 떠올립니다. 시설도 잘 돼 있고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도 상주하고 있으니 이제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공간 하지만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평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양원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 공간입니다. 신체가 불편한 이들에게는 일상생활을 돕는 손길이 있고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객관적인 조건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놓치기 쉬운 현실이 있습니다. 매일 일정하게 반복되는 생활, 낯선 사람들과의 동거, 제한된 자유와 시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 분리된 삶이 생각보다 깊은 외로움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자주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요양원 안에서도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드러나는 현실은 그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적응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의 마음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이 갑자기 불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함과 외로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려는 것은 요양원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는 점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요양원을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이미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한 불편함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원에 들어간 뒤에야 알게 되는 절대 몰랐던 5가지 진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진실, 가족과의 관계가 예상보다 더 멀어진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족과의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안전하게 지내니 가족들이 마음 편히 자주 찾아올 거라 기대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그런 기대가 현실이 되는 듯 보입니다. 자녀들이 안부 전화를 걸고 주말마다 얼굴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던 연락이 보름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연락 오는 것도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잘 적응하셨겠지,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에 안심합니다. 그 안심은 자연스럽게 거리감으로 이어집니다. 집에 있을 때는 식사나 약 챙기러 오기도 하고 병원 갈 일이 생기면 동행하기도 하면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됩니다. 말없이 앉아 있어도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안이 되었지만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면 그런 자연스러운 만남이 단절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심리적인 거리도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요양원에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자녀들이 덜 걱정하게 되고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도 있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는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다시 걸게 같은 말로 짧게 끊기고 얼굴을 보는 일도 특별한 날에만 가능해집니다. 손자, 손녀와도 접점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안부조차 형식적인 말로만 오가게 됩니다. 생활의 중심이 가족에서 요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함께 시간을 보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자주 보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바로 이 거리감입니다. 가족과 멀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을 넘어서 삶의 중심이 흔들리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요양원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고립된 공간으로 느껴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가족과의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진실 요양원에서도 외로움은 여전하다. 요양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루 세 끼를 함께 먹고 복도나 휴게실에서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많으니 집에서 혼자 지낼 때보다는 덜 쓸쓸할 거라는 기대를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은 그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지나다니는 날이 더 많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은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양원 안에서도 성격과 생활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지내길 원하고 누군가는 말을 걸어도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허전함이 커집니다. 말동무 하나 없는 시간은 더욱 길게 느껴지고 복도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반복되는 하루에 익숙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같은 TV를 보더라도 그 속에 따뜻한 교류가 없다면 외로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건 마음을 나눌 대상이 사라졌다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이야기라도 가족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이웃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지만 바쁘고 서로를 챙길 여유는 없습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달래야 합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반복되면 외로움은 점점 일상이 됩니다. 사람이 외롭다는 건 단지 곁에 아무도 없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을 나눌 수 없다면 그건 오히려 더 깊은 고독으로 다가옵니다. 요양원은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이지 관계를 대신해주는 공간은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온기, 정서적인 연결, 그런 것이 없는 일상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이후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더 깊이 실감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진실 서비스가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요양원은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일정한 돌봄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안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조건과 실제 경험 사이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일상에서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개인 맞춤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돌봄이 일정한 틀 안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세심한 배려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바쁘다는 건 쉽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옷을 갈아입는 시간, 식사를 도와주는 시간, 약을 챙겨주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쏟을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다소 급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고 조금만 더 천천히 도와주면 불편함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여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생활 속에서
돌봄 역시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식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입소자가 같은 메뉴를 먹기 때문에 개인의 입맛이나 기호가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입맛이 예민해지는 시기에는 특히 불편함이 커집니다. 그 외에도 청소, 세탁, 위생관리 등 전반적인 서비스가 정해진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맞춘 조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표준화된 관리가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개인은 점점 사라지고 단순한 대상이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요양원에서의 돌봄은 최소한의 안전은 지켜줍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돌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고 단순히 관리되는 느낌만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심이 되던 돌봄 서비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안에 나를 위한 배려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정성과 다정함이 빠진 서비스는 결국 형식으로만 남습니다. 네 번째, 진실 사생활이 부족하고 자유롭지 않다. 요양원 생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의 일상이 철저히 일정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해진 시간표가 존재하고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 세면과 취침 시간까지 모두 일정한 규칙 안에 놓입니다. 처음에는 안정적인 구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가 제한된다는 사실이 실감됩니다. 생활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편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개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사소한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늦잠을 자고 싶어도 정해진 시간에 기상해야 하고 그 시간에 맞춰 식사를 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TV를 보고 싶어도 채널 선택은 공용 공간의 규칙에 따르고 듣고 싶은 음악이나 라디오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방을 혼자 쓰지 않는 경우에는 더 큰 제약이 생깁니다. 개인적인 물건을 자유롭게 꺼내 쓰기도 어렵고 조용히 있고 싶어도 옆 사람의 생활 패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공간 자체도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편함이 따릅니다. 집에서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요양원에서는 공용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방문을 열어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동할 때에도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의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만의 시간과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는 일상적인 사생활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자율성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결정, 나만의 생활 방식, 그 모든 것이 제한될 때 사람은 쉽게 위축됩니다. 요양원이 제공하는 안정과 규칙 속에는 분명 이점도 있지만 그만큼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생활, 그 속에서 느끼는 피로감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생활이 부족하다는 건 공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질이 줄어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진실 들어갈 땐 쉬어도 나오기는 어렵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결정은 많은 고민 끝에 이루어집니다. 몸이 불편해졌거나 가족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요양원은 잠시 머무는 곳, 건강이 조금 나아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잠시가 영구적인 생활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들어갈 때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나오려면
여러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점점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신체 기능의 저하입니다. 요양원에서 일정한 보조를 받으며 생활하다 보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동기가 약해지고 생활 전반에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처음엔 혼자 하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며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해지고 그러다 보면 다시 혼자 살 자신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의욕은 줄어들고 매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변화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에 머무는 동안은 일정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려면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간병비, 집안 환경 개선 등 현실적인 조건들을 다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많은 결심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가족의 상황이나 여건이 바뀐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지가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양원 생활이 일정한 틀 안에서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 결정하는 일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집으로 나가도 잘 지낼 수 있을까?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면서 결국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더 편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쉽게 내린 결정이었지만 나올 때는 선택의 여지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요양원은 결코 감금의 공간은 아니지만 나가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은 미리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선택은 결코 가볍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곳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공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불편과 고립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감정의 연결, 나만의 생활 방식 같은 요소들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단지 나이가 들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제도, 그리고 선택의 방향에 따라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요양원 안에서 안정과 편안함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전보다 더 큰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안에 나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타인의 판단에만 맡긴 채 흘러가는 것은 결국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양원을 무조건 피해야 할 공간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을 충분히 알고 나서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 어떤 공간이든 거기에 나의 삶이 담기는 순간부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인생의 무대가 됩니다.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는 지금부터의 생각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